오늘은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을 집현전 학자들이 서포트하고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는 문법 파트죠.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와우. 자, 읽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방점이라고 하죠. 사성점 중에 나오는 사성법에 나오는 이 방점 때문에 띄어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졌네요. 자, 이걸 다 찍었습니다. 이 몸이.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나란말싸미 띵극에 달아 문자를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할 빼이시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어겨 새로 28자랄 맹가누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심해 빼앗기 하고자 할 따라면이라. 히브리어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야, 다시 읽어요. 나란말싸미 띵극에 달아. 마치 이걸 끊어줄 필요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자, 외우는 거는 각자 하도록 하시고요. 옛날에는요, 옛날에서 아주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이 방점 개수까지 외우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자, 갑시다. 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중세국어 원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문을 우리말 현대어로 풀어요. 오케이? 현대어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형태소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란말싸미 띵극에 달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달라진 게 뭐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보자. 나라의 말과 우리말과 중국말의 어휘, 음운, 문법 체계가 달라서 라는 의미인데 나란말싸미만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나란말싸미. 이게 다 쓰려니까, 여기까지 쓰려니까 이게 공간이 모자라. 그래서 그런 거야. 나란말싸미 할 때는, 나란말싸미는 나라의 관형격 조사예요. 말쌈이 주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형격 조사의 같은 경우, 이게 중세국어 문법 파트를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품사 부분에서 특히 조사 부분을 잘 보세요. 이 훈민정음 서문을 공부할 때는요, 아무래도 조사 부분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관형격 조사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 하나만 쓰지만 유적명사이냐, 어떤 인간 내지는 동물과 같은 유적명사이냐, 아니면 돌, 나무, 책상과 같은 무적명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또 높임의 대상인 경우, 무적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인 경우, 무적명사이거나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시옷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높임의 대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옷을 쓴 거예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유적명사이면서 양성모음일 때는 애를 쓰고요. 음성모음일 때는 의를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말쌈은 말이에요. 말. 스피킹, 랭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에서 말씀으로 어떤 가리키는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의 축소 내지는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자, 말쌈 이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인데 지금은 주격조사가 이하고 가 두 가지가 있지만 예전 중세국어에는 가는 없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말 쉽겠네요. 안 그래요? 또 뭐가 문제냐? 앞말이 자음이면 이가 쓰여요. 자음이잖아. 이 자음 있잖아. 모음이면 이가 쓰여요. 모음만 있잖아. 근데 이 모음일 때는 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조사. 없는 것처럼 표기해요. 표기를 안 해요. 하지만 표기를 안 한다고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표기하는 거지. 있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은 해줘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국과 달라. 띵극에 달아. 띵극에 달아. 띵극에 달아 볼까요? 띵극에 달아. 자, 어떻게 해석하나 봅시다. 일단 띵극에만 볼게요. 띵극에. 달아는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띵극에. 띵극.
중국이 아니야. 띵기기야. 왜? 중국을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 띵꾸어라고 그래요. 띵꾸어. 즉 무슨 소리냐? 이런 걸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는데 동국 정운식 표기는 첫 번째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표기한다. 무엇을? 한자 표기를. 우리말에는 아니에요. 한자의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한다. 즉 없어도 넣는다. 뭐라고? 없어도 넣는다. 됐어요? 오케이. 애는 비교 부사격 주사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국과라고 해서 우리말과 중국을 비교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비교 부사격 주사 와나 과 같은 경우 양성 모음 다음에는 애가 쓰이고요. 음성 모음 다음에는 애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귀기죠. 위잖아, 위. 위니까 애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음 다음에는 얘가 쓰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잠깐 문자와로 서로 통하지 않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통하지가 않아.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야.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무슨 정신이라고 배웁니까? 그렇죠. 자주정신이라고 배워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문자와로 서르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와로 할 때 짜 보세요. 짜는 자죠. 받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굳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발음이 없어요. 그냥 표기만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음은 표기법과 음은 중세국어의 표기법과 음은과 관련된 영상을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한자 표기법인 동국 정운식 표기가 되겠고요. 초성, 중성, 종성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르, 지금의 서로예요. 그러니까는 의가 오로 바뀐 게 지금의 모습이죠. 이게 원순 모음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15세기에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물을 예전에는 물, 지금의 불을 예전에는 불, 지금의 풀을 예전에는 풀, 어메요 풀에 불 붙었어요. 물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이런 원순 모음화가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요번엔 사마띠 아니할세를 볼게요. 사마띠는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면 사마따겠다, 그지? 아니에요. 요거예요. 사마따는데 여기가 치읓이에요, 치읓. 치읓인데 시옷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라던 시절, 훈민정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건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어디 초성을, 그래서 모든 초성을 다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치읓을 표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 그렇지, 시옷으로 바뀌었잖아요. 시옷으로 바뀐 건 왜 그러냐면 굳이 다 쓸 필요 있어? 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르드르 무브스 응 이렇게 8개만 쓰자 라고 하는 팔종성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띠라고 썼다는 것은 이때 표기 방법은 종성부영 초성이 아니라 뭐다? 팔종성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지라, 곧과 그래서 곧이 곧으로 바뀌었네요. 원래는 고지라였는데 곧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지읒 표기를 하지 않고 시읒 표기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즉 종성부용 초성에서 팔종성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할세, 할세, 리을세예요. 하다에다가 리을세가 붙어서 무엇을 함으로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다는 무엇을 하다, 지금의 하다예요. 그런데 또 요것만 있냐? 아니죠. 이런 하다도 있죠. 이 하다는 뭐죠? 그럼 요거는 많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여기서는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단어는 아마 이 전차로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까닭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퉁치고요. 어린 백성이가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어린 백성.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어리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바뀌었죠. 그럼 옛날에 또 지금의 의미, 나이가 적다라는 어리다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젊다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이 그러면 20대 중반 정도의 어떤 청년 세대를 얘기한다면 15세기에 젊다라고 하면은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어휘가 이동됐다 내지는 의미가 이동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이 동국정운식 표기죠. 한자 표기는 다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냐? 그렇죠. 여기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이 있으니까 요 이가 쓰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니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요건 뭐 한 방에 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요거죠. 니르고자와 홀과 빼예요. 니르고자는 니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니르다, 이르다, 말하다예요. 니르다, 이르다가 되면 뭐 이건 두음 법칙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홀빼 할 때 이걸 여린 이읒이라고 하거든요. 여린 이읒은 음가를 알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고유어 표기가 뒤에 사용될 경우 바예요. 빼는 바. 고유어가 나올 때 뒷말에 대한 된소리 부호예요. 음소가 아니라 발음이 있는 게 아니라 된소리 부호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뭔 소리냐면 이걸 홀배로 읽는 게 아니라 홀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홀빼 하다에다가 올이 붙은 거니까 고유어잖아. 거기에 이제는 여린 히읗이 쓰이면 뭐라고? 빼가 된다. 된 소리다. 그러면서 관형사형함이 리을 뒤에 옛 이응이 히읗이 여린 히읗 발음 안 됐다. 여린 히읗이 사용된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배는 바가. 요거죠. 바가. 그래서 의존명사 바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 근데 왜 요거냐고? 요건 모음이잖아. 모음이니까 요 이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빼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마침내 제 뜻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실어 표지가 펴지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하다가 많다라고 했던 거는 기억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까지?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는 기본적으로 딱 현대어플이 보니까 그냥 마침내라고 보면 되겠네. 뜻을 우리는 뭐라고? 뜻을. 자, 요걸 모르면 뭐라고 한다고? 어두자음군. 어디가? 여기 보여요. 여기. 자, 요게 어두자음군이다. 그러니까 초성에, 초성에, 자음군. 서로 다른 겹자음이 나타나고 있다. 뜻을, 무스베, 따라민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근데, 뜻이잖아요. 여기. 음성모음이죠. 그죠? 음성모음이니까, 뭐가 나왔어? 목적지 조사로? 을이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격 조사의 경우 우리는 알과 을, 그 다음에 를과 랄과 를이 나오는데 자음 다음에는 알이 나오고 모음 다음에는 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양성모음 다음일 때는 아래아가 쓰일 것이고 음성모음 다음에는 의가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말 그러면 아래하잖아. 그지? 알이 된 거지.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할 이 뜻을 요건 이렇게 의 발음이니까는 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음 다음에 노래랄 애가 여기 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랄이 된 거고요. 전화랄 이제 아래 아니까 발음상 아니까 양성 모음이죠. 그 다음에 스파를 이거는 어잖아. 여니까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니까 르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에 의해서 딱 결정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네요. 앞에 자음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어 능히 펴지. 자, 네가 지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지가 안 됐죠? 즉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보면 돼요. 못할 놈이 하니라. 할 같은 거 여린이에 들어간 건 좀 전에 했으니까는 따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자,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하는 여린이에서는 음가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 뒤에 사용될 경우 된소리 부호로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니은이니까 된소리가 나올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리을 뒤에 이응을 붙여가지고 관형사형 관형어로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놈이 요거 챙기세요. 요거 별표. 자,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놈 자자를 써서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대요. 사람을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놈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요즘은 놈 그러면 주먹 날아가죠? 뭡니까?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즉 사용 범위가 좁아진 거죠. 일종의 어의 축소 내지는 의미 축소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놈이 사람인데 여기는 받침에 자음이 있으니까 주격조사는 이렇게 썼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이라를 우리는 많으니라 많다 그랬으니까 기본형 하다는 많다, 크다, 가운데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이렇게 잡는 걸 한아름이라고 하죠. 한아름.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강 중에 큰 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강. 가운데 중에 가운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가운데.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뭐뭇을 하다, 할 위자죠? 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아를 썼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일할 위하야. 잠깐, 윙하야 그러면 안 돼요. 위하야. 왜? 한자어잖아. 한자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써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음가 없는 이응을 쓴 겁니다. 어여삐너겨, 여기 어여삐를 뭐라고 했어? 불상이라고 했네. 요거 하나 챙겨야겠다. 그죠? 요거 챙기고, 요거 위하야, 요거 챙기고요. 자,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백성들에 대한 뭐라고 보면 돼요? 애민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일할 위하여 어여삐너겨 요거는 한꺼번에 해볼까요? 내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 플러스 이에요. 1인칭 대명사는 나밖에 없었거든. 나 플러스 이가 내가 된 건데 요즘은 내를 그냥 뭘로 본 거야? 1인칭 대명사로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식으로 한다면 나가가 뭐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간에 나 플러스 이다. 근데 모음이니까 이렇게 쓰였다. 일할 이것이 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일을 오케이? 위하야 동국정운식 표기고요. 한자어 표기 때 사용되는 거고요. 초성, 중성, 종성 다 쓴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여삐 불쌍히 여겨. 어여쁘다는요. 불쌍하다, 가엾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외모가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됐어? 이 의미가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 이제는 곱단이가 참 어여쁘구나 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예쁘구나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참 너 불쌍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너겨 기본형은 너기다요. 너기다가 여기다가 됐대요. 가만 니은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졌네요. 그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만드네. 만드는 거는 있던 것을 고치는 게 아니죠.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죠. 무슨 정신? 창조정신. 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자, 스물, 지금의 스물이겠죠. 그렇죠. 의가 우가 돼야 되는데, 우가 아직 되기 전 상태네. 그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짜랄, 짱이 아니야, 짜야. 요것도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한자의 표기법이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사용하기 위한 동국정문식 표기입니다. 랄은 요 짜가 여기 아래 하니까는 목적격 조사가 랄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음가가 없잖아. 음가가 없으니까 이거는 받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맹가노니 만드니.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별표 칠게요. 요즘은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참 많이 혼민정음이 안 나오면 모를까 나왔을 때는 많이 나왔던 거니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맹가노니 만든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형은요 맹갈다예요. 뭐라고? 맹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맹갈다, 만들다, 만들고, 만드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맹갈다에다가 나와 오가 쓰이고, 그 다음에 연결음이 니가 나온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는 선어말음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모음 아래에서는 우가 쓰이기도 하고요. 서술격 조사 아래에서는 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오니가 아니라 이로니가 될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에 나타난다가 1인칭일 때 내가 글자를 만드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는 생략되어 있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래요. 우리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로 at과 ot이 있었고요.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로 get이 있었는데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떠오르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현재 시제 선언 말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가 쓰이는 게 맞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됐어요? 노가 됐잖아요. 그죠? 즉 무슨 소리냐면 뒤에 있는 요거 선언 말음이 오와 결합하게 되면요. 이때 뭐가 되냐면 노가 돼버려요. 나오니가 아니라 노니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대로 쓰려면 이제 나오니로 끊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야. 결합! 빵빵빵빵빵! 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노니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서술격 조사 아래에서는 뭐가 되었다? 로가 되었다. 이노니가 아니라 이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인칭일 때 나타난다? 1인칭일 때 나타난다.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쓰매. 자,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쓰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함이니까 명사절로 되어버렸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니겨와 그 다음에 수매 정도 봅시다. 원래는 수비도 할까 했는데 수비까지 하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다음에 품사라든가 음운 변동 이쪽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니겨는 뭐야? 익혀. 결국 뭐예요? 그렇죠. 두음 법칙이 없었다. 조금 전에 맹가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엔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추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나오는 이건 현재형 우리가 이제 중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쭉 떼놓고 사용함에 라고 하는 명사절인데 자, 뿌스다예요. 뿌스다는 쓰다, 입이 쓰다, 약이 쓰다 할 때 쓰다. 그 다음에 뭐 사용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챙겨놓고요. 이것이 이제 뭘로 변했어?
된소리로 변했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이 쓰다라고 하는 어간에 음이 붙었어요. 으니까는 음이에요. 만약에 양성모음 다음에 쓰면 오음이 붙었겠죠.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명사형 어미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지금 사용함이 되겠죠. 사용함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옴과 명사형 전성 어미로 17세기에는 뭐로 바뀌었다? 기로 바뀌었다. 묘한 여름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편안히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따름이니라. 여기서는 뭐야? 그렇지. 편안하게 한다는 거네. 그지? 편안하게 하니까 뭐야? 그렇지. 프레그마티즘. 실용정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 방에 보도록 할까요? 편안키. 뭐? 편안하게. 자, 요거는 이제는 뭐야? 그렇지. 동국정문식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가 아니라 뭐예요? 키가 되었네요. 그죠? 희곡용어인가 봐요. 할. 자,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경우는 뭐야? 관형사형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게 여기까지 그냥 따람이니라, 따름이니라, 내지는 따름이다, 따람. 이 아래아가 먼저 바뀌죠. 따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자음군이 된 소리가 되죠. 그래서 따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니라, 이다 해서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번역문이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고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그 다음에 15세기 국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창제정신은요. 자, 뭐가 있었죠?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이 있었다. 음은, 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정신이 나타난다. 자, 볼까요? 자, 15세기 국어의 특징에서 음은 보니까요. 자, 세 가지 정도 볼까요? 순경음, 비읍, 반침, 예디응, 여린이읒, 아래아 모두 사용되었다. 지금은 안 되죠. 규칙적인 모음조화가 실현되었다. 그래서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돼가지고 양성 모음일 때와 음성 모음일 때 뒤에 나오는 단어가 글자가 달랐었어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어휘는요, 우리가 이제는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아예 변하는 경우, 어리다,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적다. 어여쁘다, 불쌍하다 해서 예쁘다. 지금은 예쁘다죠. 그죠? 하다, 많다 해서 무엇을 하다. 현대어 하다에 해당하는 고어는 아래아가 있었다. 의미가 축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사람을, 남성을 낮춰 부르는 말로 낮췄다. 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문법.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별표를 빵 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정리된 거 말고 중세 문법 자체를 알려면 중세국어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사형 어미로 옴과 음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리을, 히읗형 활용 규칙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이하고 이. 그 다음에 영조사도 있었죠. 그죠? 말싸미, 요거는 요거죠. 백성이, 이거는 요거죠. 배, 이건 바 플러스 이죠. 놈이, 요거죠. 네, 나 플러스 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주격조사야. 목적격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쓰였는데, 이거는 앞말에 자음이 있는지 없는지 받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 종속적 연결어미, 기타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아. 다 외워야 돼. 할 말 없어요. 표기. 자, 띄어쓰기 내지는 문장 부호가 없다는 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쉼표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어요. 다음에 방점을 사용한다는 거. 이 방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높낮이하고 장단을 얘기한다는 거. 각자 병서와 하병 병서가 사용되었고 이어적기 표기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팔종성 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마띠. 여기서 원래는 뭐야 종성부형 추송일 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치읓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국정운식 표기가 나온다. 자, 한자에 쓰이는 겁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초장, 중장, 종장 다 쓰이는 겁니다. 다음에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자주정신 나란말싸 및 딩극에 따라 문자와로 사람을 사았지 아니할세 라고 할 때 나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이 달라서 문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너희하고 달라. 뭐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애민정신. 애민정신은 뭐였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을. 그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어린 백성이, 자,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떻게 했어? 그렇지. 어여삐 너겨.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애민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창조정신. 창조정신은 창조.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크리에이티브야. 그지? 맹가논이 여기 나왔었어요. 그죠? 다음에 실용정신은 뭡니까? 그렇죠. 프레그마티즘이에요. 그죠? 편하게 사용하는 거죠. 뭐야? 편안키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용정신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민정음 전체는 못하고요. 그러면 초성, 중성, 자음, 모음 다 해야 돼. 와우, 너무 길어. 일단 기본적으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